이번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하고 우리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기장의무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업종이 동일하다면 수익금액은 합산해서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업종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다. 여기도 도매업이고 여기도 도매업이다 라고 하면 수익금액 그냥 합친다라는 겁니다. 합친다. 업종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업종이 다르다. 그러면 주업종 수익금액으로 환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은 도매업이고요. B 사업장은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주업종의 판단이 수익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수익금액이 뭡니까? 큰 업종. 업종이 주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업종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주업종 외의 수익금액. 예를 들어서 도매업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3억이고요. 3억이고 제조업이 2억이다 라고 가정하면 주업이 도매업이죠. 그러면 주업종 3억 원 플러스 외의 업종 2억 원 곱하기 업종 수익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금액. 제조업은 2번 그룹이고요. 2번 그룹은 1억 5천입니다. 그죠? 1억 5천. 장부 기장을 따질 땐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주업종에 대한 수익금액 3억 원입니다. 그죠? 3억 원. 그럼 2배가 되죠. 그러면 요거 곱하게 되면 4억 원이 되는 거고 환산 수익금액은 7억 원이 될 겁니다. 그죠? 7억 원 기준으로 기장 의무 어떻게 되죠? 복식 장부가 되죠. 7억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부 조정이냐 아니냐 6억 기준이니까 6억도 넘었었죠. 그러니까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자, 요렇게 따진다라는 겁니다. 환산해서 합니다. 주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한다. 업종이 다르면. 자, 그다음에 겸용 사업자의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수익 금액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용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 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주업종에 대한 이 기준 수익 금액에 대한 비율이 3억 6억 그러니까 그 기장 의무 판단할 때 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성실 신고 대상 기준 수익 금액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에서 묘하게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주된 수익 금액 플러스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익 금액. 요거는 앞에 거 동일합니다. 뒤에가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 금액, 소득세법 133조 1항 각호의 금액. 이게 성실 기준입니다. 성실 확인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 이 금액을 비율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예를 든 걸로 따지면 도매업이 3억 원이었죠. 3억 원. 제조업이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자, 기장 의무를 따질 때 기준 금액은 도매업은 그러니까 3억이었고 제조업은 얼마였죠? 제조업은 1억 5천이었죠. 기장 의무를 따질 때는 1억 5천 분의 3억이었습니다. 근데 성실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실을 따질 때는 제조업에 대한 성실 금액은 7억 5천입니다. 그죠? 7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업종에 대한 도매업에 대한 거는 15억이죠. 그죠? 15억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 관련되는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요 133조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208조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 부분인데 결과치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총수익금액, 수익금액은 이제 총수익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수익금액으로서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신용카드 세액공제, 판매 장려금,
사업 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가액, 일자리 안정지원금, 청년 고용 장려금 등을 포함한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익금액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매출액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각종 이익금액들 다 포함합니다. 자비익으로 처리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은 해당 연도 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금액을 1년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환산하지 않고 발생된 금액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 기장의무나 접대비 한도 규정, 추계 기준,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판정 모두 어떻게 되냐? 모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우리가 소득세법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공동사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공동사업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모든 법인은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자고 추계로도 거의 신고하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에는 단독사업장이 있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기장의무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전체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사례 1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은 단독사업장 1번 A가 운영을 하고요. 자, 사업장 2번은 공동으로 AB가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원칙은 뭐냐면 단독과 공동은 분리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단독과 공동은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A 혼자 하는 단독사업장 수익금액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AB가 운영하는 것은 공동사업장 수익금액 갖고 각각 따로따로 판단한다. 각각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1번 사업장과 1번 A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데 두 번째 2번 사업장도 있는데 2번 사업장도 단독으로 A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합산이죠. 그죠? 합산해서 판단을 하지만 공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공동과 단독은 무조건 분리입니다.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해서 판단한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단독사업장이 있고 공동사업장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사업장은 무조건 분리해서 따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구성원이 AB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일괄 판단합니다. 이게 구성원이 동일할 때.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할 때는 합쳐서 합니다. 자, 근데 3번 사례는 구성원이 AB고요. 공동사업장입니다. 근데 사업장 2번은 ABC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르죠. 구성원이 다르면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대로 판단하고 ABC는 ABC대로 판단한다. 따로따로 한다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같으면 합치지만 구성원이 다르면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AB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 ABC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성원은 같은데 지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2번 사례처럼 지분율이 다른 경우는 무시합니다. 지분율은 무시한다. 그냥 구성원 기준으로만 합치시면 됩니다. 구성원 기준으로 합쳐서 판단하고 구성원이 다르면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단독사업장으로 A가 혼자 운영을 하다가 단독사업장을 AB가 공동사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단독사업장 A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사업장이 됐을 때는 분리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중간에 한 7월 1일 날 공동으로 바뀌었다. 공동이고 앞에는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단독은 단독대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고 공동은 공동대로 또 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인데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단독일 때는 뭡니까? 복식부기 의무자. 7월 1일부터 공동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독 사업장이 공동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바뀔 때는 그 바뀐 시점마다 다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요게 우리 그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이나 외부 조정 판단이나 성실 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자, 단독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로 합니다. 단독끼리 모아갖고 합쳐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을 땐 공동사업장만 따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 그런 경우는 구성원이 같으면 무조건 합친다. 구성원이 다르면 따로따로 본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 AB, 공동사업장 ABC가 있으면 따로따로 봅니다. 그죠? 따로따로 보고 판단한다. 자, 요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9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7페이지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세 문제인데요.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따로따로 과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대표가 변경이 되는데 요거는 변경이 될 때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 상황입니다. 정정. 그죠? 원래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이 될 때는 폐업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폐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상속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대표자 이름만 바꿔줍니다. 대표자 이름만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국세청에서 수익금액에 대한 안내문이 나갈 때 1년치 전체가 나가게 됩니다. 그죠? 상속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신고한다. 자, 그러면 상속받은 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상속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다. 즉 상속인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의 기장의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승계받은 상속받은 사업장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하면 상속받은 사업장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 이전에 사업소득이 없다. 즉 신규 사업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을 넘어서 버리면 기준경비율로 갑니다. 자,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추계 신고 시의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이게 무기장 가산세의 이름표가 바뀐 겁니다. 지금 익숙지 않는데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옛날처럼 무기장 가산세라고 표현하는 게 입에도 이거 있고 단순해서 참 편한데 좀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복식 기장 시에 기장세액 공제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규를 하나 살펴보시면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을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냐? 상속이라고 하면
사업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중에 결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결손금을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은 공제할 수 없다. 즉 승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계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시가는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중고자산과 관련되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취득가액을 본다라는 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겸업업종과 관련되는 부분과 우리 공동사업장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